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을 실력을 탄탄히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 또 금요일 오셨어요. 금요일 하시고 나면 또 다음 토요일을 주말에는 통치구조. 자, 잘 가셔야죠. 자, 일단 18일 금요일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4년도 국가직 7급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한번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재국민보호, 이거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고 헌법 2조에서 나온 문제니까 자,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2조 문제 나왔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국민이다, 재국민이다. 뭐 내용적으로 자세히 설명 뭐 할 건 없고요. 일단은 국가 여기다 할게요. 국가의 구성 요소, 이거는 헌법적 사안입니다. 헌법적 사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법률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자, 일단은 1조 1항, 2항, 자, 이거는 민주, 공화국. 그래서 이거는 군주제를 안 하겠다라는 거 이해는 없죠? 배제, 이거밖에 없다. 현대적 헌법에서 의미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국민, 주권. 따라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조. 국민이라고 되는데, 여기 1항의 국민. 그래서 요거는 법률로 정해라. 그 다음에 2항의 제외국민. 요거는 5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다. 자, 3조 영토 조항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조문은 국민이었어요.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국적법이 나온 거죠. 이거 외형은 법률이지만 헌법적 사항을 법률로 정했으니까 이거는 헌법적 법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자, 이거를 불문헌법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여건은 법률로 정해라. 원래 국민은 국가의 생성과 함께 국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민은 국적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소멸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국가 사라지면 국적도 사라지는 거고, 국가 생성되는 건 국적은 자동적으로. 그런 다음에 변경하는 걸 국적법에 따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적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은 헌법적 사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는 동포는, 자,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재외동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법률로 가능한 권리일 뿐이다. 법률이 만들어져야죠. 하지만 재외동포도 차별 취급에 좀 민감한 거 아시죠? 정부 수립 이전의 재외동포, 정부 수립 이후의 재외동포, 정부 수립 이전에 있는 재외동포는 보호하지 않고, 정부 수립 이후의 재외동포는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면 이 법률은 차별 취급을 다 했기 때문에 위헌이었다. 이런 건 좀 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자,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민투표는 주소 거소와 관계없이 국민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함께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는 그런 국적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례 문제로 냈기 때문에 재외국민에 관련 판례에 몰아서 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학년도 이거 최근 판례죠.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 부모, 체외, 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자, 여기는 학부모래요.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노노노. 여기 입학 전형을 하는 거는 학생이잖아. 학생. 전형에 들어올 대상이 될 학생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부모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별 전형은 학생, 그러니까 지원 예정자인 학생. 이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거지. 이게 주체지. 학부모는 자기 관련성이 없었어요. 자기 관련성이 없죠. 학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요. 바로 틀렸어요. 이게 프린터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나 봐요. 2번 볼게요. 자, 재외국민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그래요. 재외국민은요, 아무래도 그 거류국에 있는 동안에 받는 보호는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당해 거류국 법령에, 그러면 그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재외국민이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국제법 또는 조약, 이렇게 된 거죠. 거류국 법령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외국에 거주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해서 특별히 법률로서 정해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맞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재외국민이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요. 3번 93년도 12월 30일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자, 출생연도 기준으로 특례가 앞으로 요게 준 포인트였어요.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특례는요 일시적이에요. 앞으로 계속 지속되리라는 그런 신뢰는 보호가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병역 의무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든 재국민 이세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례 사건 이것도 최근 판례고요. 자, 4번 주민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는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랍니다. 추상적 위험, 자 어떤 선거 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맞죠?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이건 세 가지. 아무래도 기술상 이유로 박탈하면 안 돼요. 자, 요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외 장기 기거 선박에 그래서 팩스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지 않으면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는데 나머지 지문들은 최신 판례로만 쭉 이어져. 자, 그래서 요즘 문제의 트렌드입니다. 최신 판례, 법령, 그 다음에 아이고 이론은 많이 안 나와요. 뭐 헌정사 정도? 아니면 이런 걸 잘 버무려 갖고 여러분 시험 문제 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또 주말에는 통치구조입니다.